마음이 부는 곳. 네 번째. 나는 그렇게 내 전부였던 이들을 거기 남겨둔 채 다음 장면으로 떠나오고 말았다. 만남과 이별. 그것은 내가 길고 긴 여행 중에 사람들에게 배운 관계에 대한 방침이었다. 길 위에서 만난 모두는 늘 삶을 새로이 환기시켜주고 이별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여행 중에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시시때때로 만났고 추억했으며 마음을 다했다. 그리고 붙잡기보다는 서로 마지막 인사를 다정히 나누고 자연스럽게 떠나갔다. 마치 암묵적 동의처럼 이 길 위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했다. 아무도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았다. 순간만을 다했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간직한 채 저마다의 길로 한둘 사라졌다. 길 위의 사람들은 떠나가며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다. 이별, 그것까지 만남이라는 것을, 그것까지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묵히 각자의 길을 걸으며 저마다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어디선가 나처럼 살아가고 있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까지가 마음이고 여행이라는 것을. 이따금 카릭의 얼굴이 너무나 그리울 때면 혼자 물어보곤 한다. 너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을까? 그립지 않을까? 이제는 대답할 이도 더 이상 물어볼 사람도 없다는 걸 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목소리는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진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내 메아리이기도 하다. 그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분명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보다 나는 네가 어떤 빛을 간직한 채 사는지 늘 떠올릴 거야.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연결해 줄 거야. 나는 믿어. 믿어도 좋아. 내 마음은 어쩌면 도시보다도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로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나를 놓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까마득한 어둠, 몸 하나 지나가기도 좁은 어느 골목. 거기서 길을 완전히 잃고 한껏 웅크린 채 앉아있는 나를 자주 마주한다. 오랫동안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줄 하나의 따뜻한 손길을 오래 기다리면서 말이다. 그럴 때 넌지시 우산을 씌워주며 마주 앉은 그가 보인다. 곧이어 잘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그가 선명히 떠오른다. 그는 내게 여행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잃어버린 마음의 방향을 찾아준 존재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는다. 그는 복잡한 신경 다발과 수천 개의 미로로 이루어진 마음의 나라에 길을 잃지 않도록 지도를 건네주고 떠나갔으니까. 그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린다. 우리에겐 지도도 시계도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걷는 길이 지도고 우리가 사는 시간이 곧 시계니까. 누군가 물었다. 어떻게 글을 계속 쓸 수 있나요? 그건 믿음의 세계예요.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세계.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나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겪어왔던 삶, 그리고 사랑해서요.
무엇이 당신을 살게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어요. 간절하고 절박한 심연의 목소리. 내가 이번 생에서 살아야 할 것은 단지 그것뿐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것을 분명 목도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 안에 여전히 강하게 자생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믿게 되어요. 아무도 듣지 않지만 그것을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허구라고 놀려도 상관없지요. 내가 사는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여기서 내가 동경하는 세상을 그대로 재현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니까요. 나는 오늘도 그렇게 쓴다. 여기 믿음의 세계에서 누군가를 내밀히 만나듯이 말이다. 길 위에서 만난 이들이 가만히 건넨 그 순수무결한 눈빛으로 약속 혹은 기도처럼 삶이 희미해질 때면 어두운 세계에 이제 막 불을 긋고 타오름을 몰래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으로 보면서도 더 잘 바라보려는 심정으로 무언가를 깊이 주시하며 쓴다. 그리고 오늘도 내게 묻곤 한다. 그것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길 걷다가 영영 놓치고 마는 건 없는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때 모로코에서 독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미래는 내게 어떤 삶을 눈앞에 펼쳐 보였을까? 아마도 전혀 다른 나로서 살아갔을 것이다. 다른 마음과 다른 눈빛, 다른 목소리와 자세로 말이다. 숱한 생의 갈림길에서 멈추고 주저하고 결정하며 걷다 보니 숱한 나중에서도 지금의 내게 도달했다. 나는 뒤돌아보며 묻는다. 후회하지 않냐고. 현재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이 삶을 더는 절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그때의 모험과 방황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다. 그때 외로움과 반항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홀로 먼 길을 걸어왔나. 내 앞에 이제야 서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나는 정말 많이 흔들렸으며 많이 방황했다. 그러나 되돌려보면 현재의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한순간 한 장면도 없어서는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한국을 여행 중이다. 실은 더 이상 떠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현실에서의 세월은 추억과는 무관하게 너무나도 빠르게 흐른다. 나는 더 늙었고 그때 같은 열정과 막무가내의 포부도 없다. 겁없고 용감하고 대범하고 자유로웠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 그럴 때면 나는 그들이 내게 알려줬던 것처럼 자신에게 말해주곤 했다. 너 자신을 믿어. 생각해보면 그날 이후 나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심장이 떨리는 일도 그런 사람도 더는 만나지 못했다.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자신의 영화를, 가슴의 울림을 품고 사는 사람,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은 그 이후 단 한 명도 없었다. 내면의 허기를 달래줄 화려한 도심,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거리의 웃음들, 탓성과 상처에 젖은 사람들만 마주할 뿐이다. 온갖 작고 작은 파문이 인간들의 틈 사이로 활보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듯 그것을 뜯어 허기를 채우며 살아간다. 언제부터인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그런 삶에 다시금 길들여져 간다. 반복되는 생활의 권태 속에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길 위에서의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맑고 영롱하고 호기로운 눈빛으로 각국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짝이며 경청하고 웃던 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 달라졌다면 이러한 현실도 수용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점이다. 나를 믿어. 그리고 너 자신을 믿어. 믿어도 좋아. 나는 그 뒤로 내게 없는 능력 하나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곳 도심 속 사람들은 여전히 표정이 없으며 거리에서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피했다. 모두가 모두를 믿지 못하는 마음을 대면할 때면 나는 다시금 상처받고 시름시름 아팠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과거에 내가 깊이 들어가 목격한 것들, 그 작고 푸른 새싹이 시들지 않도록 품어주는 것.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절대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그것. 믿음. 그 힘이 나를 이토록 살아가게 한다고 기도처럼 되뇌며 나는 그것이 떠나가지 않도록 매 순간 계속해서 마음을 복귀하려고 노력하며 산다. 이제 여행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진정한 여행은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아닌 내가 지닌 것을 더 이상 잃지 않으려 자꾸만 되돌아가 보려는 마음이라고 말이다. 여전히 긴 순례의 길. 얼마 전 이 책을 엮기 위한 여행기를 제안받았을 때 이상한 마음이 다시금 요동쳤다. 잊고 있던 무엇이 있었다. 글을 쓰며 그 무엇이 죽지 않고 잠들어 있다는 것을 나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다. 나는 긴 밤에서 깨어나 서서히 아침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심정을 느꼈다.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은 가슴 속에서 제멋대로 확장되어 어느덧 먼 과거의 나라에 나를 데려다 놓았다. 빛나는 얼굴들이 거기서 같은 모습으로 웃으며 마중 나올 때면 비로소 표정을 풀고 눈빛이 투명하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스리라마나의 가르침을 받으려 아쉬람을 찾아다니거나 아무 데서나 노숙하거나 맨발로 아루나찰라를 오르지도 않는다. 바그다드 기타나 리그베다를 가방에 넣고 다니지도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아무 곳도 떠돌지 않는다. 인도 바라나시에 도착한 구루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초연하게 즐길 재간이 없다. 소로우나 카비르처럼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자신도 이제는 없지만 무언가는 내 안에서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것이 계속 메아리 칠 때면 기껏해야 나는 테이블에 앉아 하루를 골몰하는 것이다. 생애 시간 동안 꼭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확고해진다. 그렇게 나는 고산병과 열병을 자주 앓으며 내면의 길을 계속 걷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험준하고 광대한 마음의 나라를 한 발짝씩 걸어보는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매일 책상에 앉아 글을 쓴다. 이제 더는 떠돌아다니지 않는 방식으로 내 안에 오래 앉아 여기서 매일 여행한다. 종종 높은 암벽을 만나거나 자주 벼랑에 매달리고 달빛조차 없는 고원의 어둠 속에서 추위를 떨지만 시야조차 닿지 않는 수심 깊이 침잠하기도 하지만 나는 내 안의 협곡을 이름 없는 영토를 넓혀가는 중이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정말 가장 깊은 곳에서 계속 무언가의 울음이 들린다면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열망, 그것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가
점차 더 명징해진다. 일생을 걸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엇을 위해서라면 고통과 고독을 마다하지 않는 것. 이 삶에는 분명 저마다 주어진 숙제 같은 게 있어서 누군가는 이 순간에도 벼랑에 매달려 울고, 누군가는 길을 잃어 울고, 누군가는 날 밝아오는 이른 아침에 병든 몸을 이끌고 다시금 드높은 산으로 나설 채비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만의 단 하나의 그 무언가만을 위한다는 것. 그리하여 쓰고 있다. 삶의 의미는 모두 다 다르겠지만 이제 나는 그것만이 궁금하다. 당신이 살아내는 건 무엇인가? 어떤 동화를 만들어가며 살고 있나? 나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순례를 하고 있지만 무모하리만큼 자신만의 무언가에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그런 것에만 자꾸 마음이 간다. 그것은 굉장히 강하고 그것은 굉장히 밝다. 그것은 생명력이 있고 그것은 불멸의 영혼 같다. 간밤에는 그것만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히 했다. 이 글을 쓰면서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것, 신념일까? 불가능한 꿈일까? 미완의 동화일까? 이 별의 사각지대 중에서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 떠나지 않고서는 죽을 것처럼 몸이 아파 식은땀을 흘리며 수의를 병석에 눕기를 반복했다. 미지를 걷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을 때, 심장이 뛰는데 달랠 수가 없을 때, 그것을 제압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포기의 심정으로 또다시 신발끈을 묶을 때, 삶은 몽유병이거나 불치병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정이 내릴 수 없는 병은 삶의 융단 위에서 심장처럼 붉게 뛰고 있었다. 병을 거부할 수 없다면 병은 병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지만 이 별에서만큼은 쉽게 방랑의 삶이 허락되지 않았다. 지느러미가 없는 나는 늘 이상한 방식으로 헤엄을 쳤고 아무와도 어울리지 못했고 가난했다. 여행은 언제나 내게 해방감을 주는 듯했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유의 뒷면에는 현실이 있었고 여행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시하거나 방향을 갖게 하기보다는 일종의 현실 도피였던 것이다. 인도의 보드가야에서도 아루나찰라에서도 세르비아 집시 마을에서도 독일, 캄보디아, 라오스에서도 사하라 사막 터키에서도 네팔의 룸비니와 고산 마을에서도 폐와 호수를 오래 서성이면서도 나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암해에 좌초한 배처럼 서서히 침몰하면서 나는 한계의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을 보았다. 그리고 바람을, 그리고 새들의 지저김을, 그것을 여행이라 정의한 이후로 병이 조금은 나아지는 듯하다. 여기 발붙이고 있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자 라는 마음만이 수면 위로 점차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그토록 찾아다녔던 미지를 포기한 채 내면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 마음을 펼쳐 길을 내는 곳마다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하는 풍경. 이제 이것을 여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고 떠날 곳이 없었다. 여행은 내게 희망과 자유를 주지 않았다. 삶을 피함으로써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목적은 그곳에 없으므로 여기 내 안에서 구겨진 세계를 펼쳐보는 중이다. 한 발짝의 미동도 없이 나는 이곳의 거리를 걷는다. 온 마음으로 걷는다.
모든 길을 듣는다. 그리고 낯익은 풍경 속에 멈추어 서서 그것에 못다한 말들을 경청한다. 그것으로 나는 세상에 없는 목적지에 다다른다. 이 별의 사각지대 중에서 우리만의 어떤 빛으로. (7년) 전 밤이라는 작은 생명체가 나에게 왔다. 그리하여 나는 더 이상 내 곁에 이 작고 여린 생명을 두고 근거리조차 떠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밤이에게는 내가 세계의 전부이므로. 그 말은 즉 내게 밤이가 온 후 이 삶은 어디에도 떠나지 않는 여행의 이막이 시작되었다. 밤이, 우리 집 강아지. 다행인 건 나는 떠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아이와 살며 지난날의 시간을 다시금 회복하는 기분이 든다. 순수하고 맑은 마음과 눈동자, 계략도 술 수도 없는 눈빛. 나는 이상하게도 그런 생명체에게서 커다란 세계를 느낀다. 밤이는 내 이름과 나이를 모른다. 우리는 직업이나 언어를 모르고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충분히 사랑할 수 있으며 충분히 의지할 수도, 또 함께 행복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의미를 함께 발견하며 도란도란 하루씩 여행을 한다. 밤이와 서울 외곽으로 이사 온 지는 이제 6년 차다. 나는 이전처럼 바쁘지 않으면서 적당히 일하고 있으며 또 내가 좋아하는 자연을 거닐 여유도 되찾았다. 요즘은 이 아이와 매일 숲으로 산책하고 그 이야기를 소박하게 기록하며 지낸다. 이제서야 여행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이상 가야 할 곳, 떠날 곳도 없는 그곳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장소라고. 그리고 지금 지난날 오래 방황했던 이유를 찾았다면 나는 젊은 날 내면의 집을 짓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했다. 내리는 비에 온통 젖고 잦은 바람과 온도의 변화에도 쉽게 휘청이던 나는 안식할 어떤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강해졌으며 그리고 방황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 저편 세상을 관망할 수도 있게 되었다. 여행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은 더는 헤매지 않아도 될 내면의 지도를 구축했다는 것과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편히 잠들거나 쉴 수 있는 마음의 집이 생겼다는 것이다. 더 이상 안락한 거처를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었고 돌아와야 할 곳이었다. 이 글을 마친 길고 긴 새벽, 한 기억의 길가를 오래 배회하고 나니 아침이 찾아들었다. 의자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커튼을 연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나는 오래전 그가 내게 남긴 한마디를 떠올린다. 맞아, 오늘도 태양이 떴어. 분명 거기도 여기도 오늘의 태양이 뜬다. 나는 이제 마음 그곳에서 살아간다. 더는 가리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한 곳에서 산다. 스스로 자유를 만끽할 줄 알고 내 나라를 가꾸며 나무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법도 안다. 종종 산책하다가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하다고 말할 줄도 안다. 푸르른 녹음의 숲길을 걷고 청량하고 맑은 것을 호흡하며 스치는 많은 것들을 찬찬히 눈에 담으며 혼자서도 하루를 충만으로 가득 채울 줄 안다. 뺨 위에 내려앉은 바람을 느끼면 눈을 감고 가만히 미소를 지어보거나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기도 한다. 바람이 계속 뒤따르는 날에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가만히 느낀다. 불현듯 마음이 불면
그리운 이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럴 때면 먼 곳을 향해 가만히 마음을 연다. 바람을 느껴보는 기분으로, 바람이 되어보는 기분으로, 마음이 부는 기분으로, 나직이 속삭이는 기분으로, 거기 있다는 믿음으로. 어딘가 저편에 마음이 동하는 이가 산다고 믿고 싶다. 분명 닿을 것이다. 마음은 모든 방식을 초월하여 연결되어 있음을, 그렇게 우리가 믿는 세계가 유효하다면 여전히 들릴 것이다. 누군가는 그 순간 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고 멈춰서서 가슴을 한번 쓸어내릴 것이다. 분명 거기서 우리는 잠시 동안 만날 것이다. 그러리라 의심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여행하기로 하자. 우리만의 어떤 빛으로. 믿기로 하자. 감사하기로 하자. 그래, 살아가기로 하자. 여기, 그리고 거기서도. 그렇게 나는 여전히 신념을 지키고 산다. 마음을 다할 것이다. 그 마음, 살아갈 것이다. 마음이라는 암묵적 동의를 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숨어 살고 있었다. 금기된 단어를 내뱉는 자는 없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마음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아직 꼭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개별적 시간의 긴 미로 속에서 한순간은 그것의 눈빛을 취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끝에서, 이 세계의 벼랑 끝에서 당신을 살리는 사람들이 다가올 것이다. 모르는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사라질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왔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왔고,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생을 산다. 다음 장면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세상을 꼭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제 더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잠들지 않는 세계 중에서 복구하지 않는 마음에는 있다. 치열한 삶이, 동화가, 삶의 애착이, 내려놓지 못해 맨발로 오체투지를 했던 시절이, 극지의 사랑이, 그것만이 구원 같았던 시절이, 오래 열어본 적 없는 마음에는 상징으로만 쌓여있는 하나의 두터운 무덤이, 그리고 끝끝내 들춰짐을 거부한 비밀이, 영원히 나만 간직한 이야기들이 여기 이곳에. 한때는 내 전부였던 사람들, 푸른 초원의 마음을 풀어헤치는 밤. 양치기 소녀 로라도 숙녀가 되고 영특한 라자도 나보다 키가 더 컸겠지. 여전히 내 꿈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지.